20세기의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과 또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끊임없는 열정과 샘솟는 실험 정신으로 미적 영역에 새로운 개념을 발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물을 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그린다. 바로 피카소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통해서 식을 줄 모르는 창작의 열정을 엿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인생은 창의 숙제 연속입니다. 평생을 새로운 표현 양식을 찾아내려는 노력, 바로 그 노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무한한 열정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내는 그녀죠.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를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는 않은데 쉽게 제 주변에서 저희 개그맨 후배들을 보잖아요. 그럼 열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궁무진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 이거 뭐 자기 개발에 힘입는 건데 어찌 보면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열정으로 자기 개발, 새로운 것의 창작을 해봤는데 이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비결인 것 같아요. 새로운 것,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창작의 힘으로 항상 저희들을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우리 김병숙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서로 말씀하셨는데 네. 새로운 것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러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새롭다 이거는 사실은 창조 정신인데요. 창조 정신은 생명력의 원천이고 또 새로움을 발견하는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생명력의 원천, 그 위대한 힘 발견하러 우리도 함께 떠나가 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총 5부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장년 특집.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이 네 번째 관문이죠. 이 네 번째 관문은 창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창직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조 팀장님과 교수님께 이 창직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창직의 직업과 직무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또 성공적인 창직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도 창직이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네. 직업을 새로 만드는 뜻인가요? 어떤 건가요, 교수님? 예,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직업을 창조한다. 그게 창직인데 원래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노동시장으로 자기가 취업하는 그런 네네. 거를 창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만들어서 네네. 그거를 새로운 직업을 부상시켜서 자기가 그 직업을 활동을 함으로써 언젠가 그 직업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활동들을 창직이라고 합니다. 네. 산업, 생활, 법, 인식, 생활, 기후, 기술 정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생겨나고 진화하고 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요, 이 새로운 직업을 창조한다는 의미인 창직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지금 그렇게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창직이 중장년의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답이 될지,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그녀의 연구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직업 전문가 조재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팀장님 보고 싶었어요. 예? 오늘 사실 팀장님이 나오시는 날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일찍 좀 뵀어요. 내가 항상 보고 싶은 마음에 언제나 저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오늘 특집으로 인해서 그녀의 연구소 월요일에 오늘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네, 오늘 창직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중장년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예, 실제로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이제 프로젝트 연구가 한 2000년도부터 이제 지금 계속 오랫동안 이제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개인 수명, 이제 100세까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받아들여야 될 과제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서 이제 발표했던 거에 보면 우리가 보통 1000대 기업을 기상으로 했을 때 1935년도에 기업 수명이 약 한 9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거의 이제 기업 수명이 15년에서 20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기업 수명도 1년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을 더 내다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 길게 100세 시대를 가져간다면 40대를 위해서는 과감한 미래 직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으로의 또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현재 국내 직업 시장의 문제점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 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또 고령화, 또 여성의 경제 활동의 증가, 그래가지고 이제 직업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나 복지나 미용이나 웰빙 이런 직업이 나타났다가 또 인터넷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교육, 판매, 의료 또 이런 데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팀장님이 얘기한 그러한 얘기가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제조업과 연결된 그런 또 우리가 이걸 다른 산업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업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지만 되는지에 네. 혼돈이 와 있고 이 혼돈의 것이 점점 그 변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옳은지는 또 모르는 그런 그 반복의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직업 시장에서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지만 안전한가 이런 거에 답을 얻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우리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지만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너무 그럼, 많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직이라는 건 새로운 직업을 또 만들어낸다는 건데 이 창직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자리를 장년층에다 제공한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편견도 있고 네. 또 노동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는 경직돼 있습니다. 네네. 외국 같으면은 내가 떠난다 그러면은 즉시 그 직장에서 떠나는 게 한 뭐 5시간 이내로 다 결정이 돼서 그래요? 완전히 떠나는데 네. 우리는 떠난다면은 많은 절차가 있고 떠나고 나서도 계속 네네. 이제 그 잘된 건가 못된 건가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네. 재취업이라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주로 창업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창업은 뭐 카페, 식당, 무슨 치킨집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다 네, 아는 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의 성공률도 대단히 낮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년층이 쌓아둔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지식이 축적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삶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뭔가 네네. 이런 것을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경쟁이 너무 많죠. 그리고 네. 기존 세력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는 아무 세력이 없지만 새로운 걸 하나 만든다는 그런 그 도전이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팀장님, 이 창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거를 보면 아직까지 지금 검증된 건 솔직히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없고요. 이제 창직이라는 거 역시도 새로운 거를 완전히 정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느냐. 빨리 그대로 리뉴얼을 한 거냐 아니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왔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세분화 또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인 수명의 이제 연장에 의해서 자기의 긴 네. 생활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제 자기가 어쩌면 조직에서의 자기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거고요. 또 조직 측면에서 보게 되면 획일화된 조직, 어찌 보면 부서에서 주어진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으로도 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탈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미래 중심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을 네네.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없던 직업들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직업이 많이 이런 창직을 통해서 생겨날 텐데 혹시 뭐 생각해본 직업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생각은 해본 건 없고요. 저는 시대를 너무 앞서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한 20살 때 지금 뭐 코디네이터 뭐 이런 뭐 이렇게 직종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예전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TV를 보면서 저 배우의, 저 가수의 이 노래에 맞는 어떤 헤어스타일과 어떤 무엇을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또 백화점 지나갈 때 쇼윈도를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는 거.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그게 창작 아니었나? 그렇죠. 그쵸? 네. 그때 교수님을 만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를 안타깝네요. 리드해주는 멘토가 없어서 네네. 머뭇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지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방법을 몰라서 혹은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좀 정보도 얻어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 세대를 통틀어서 노후가 가장 불안한 세대가 바로 이 중장년층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후 대비 1순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또 이 창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직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중장년 창직의 키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네. 바로 4차 혁명이에요. 조 팀장님께서 간간히 이렇게 4차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니 그 4차 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4차 혁명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인더스트리 이제 4.0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3.0도 넘어서 이제 그렇죠. 4.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세기 때 이제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전기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이제 되는 시대였고요. 네. 이제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다품종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20세기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정보통신을 네.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토매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시대를 지금 이제 정보통신 제 3차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다보스에서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이죠.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언급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ICT를 이제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산업을 주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맨머신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시대였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도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해서 기계가 기계를 컨트롤하는 이제 시대까지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제 미래의 직업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형태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BMW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차. 그죠? 아이고, 그걸 모를까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BMW를 세 단어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의 B.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시대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 형태로 보게 되면 웨어러블 해서 이제 개인화된 특성화돼서 자기의 이제 시스템을 가져간다.
이게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요라고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어렵긴 한데 한편으로 좀 불안하기도 하네요. 불안하죠. 이제 사람이 자꾸 뭐를 바뀌고. 해야 될지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4차 혁명, 이 창직의 핵심 키워드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 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제 경제 세계 포럼이 열렸죠. 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경제학자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의 미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보면 예전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라는 것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구조로 이제 가는데 실제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이제 ICT 개발이 되고 이제 우리가 사물과 사물에 어찌 보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IoT 시대로 갔을 때는 사람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네. 됩니다. 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경우는 앞으로 20년 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네, 약 네. 65%가 이제 이렇게 가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수를 하게 되면 500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엄청난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4차 산업의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 수학, 건축,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쪽 분야는 좀 더 활성화를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라지는 80%는 사무 관리직이다. 네. 라는 게 바로 이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지금 방송으로 따지면요. 우리 이렇게 엔지니어,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 감독님들은 다 남아있고 우리는 없어질지도 몰라. 진짜. 아니 실제로요. 어떻게? 그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에 있더라고요. 진짜? 방송, 연예인, 아나운서 있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20년 동안 빨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나 오늘 방송 좀 너무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20년이 이제 지나면 정말 중장년층이 되는데 나 20년 불안하네요. 지나면 몇 살이야? 오늘 큰일 났어. 무섭네.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갑자기 쇼크를 먹은 것 같아. 지금 네. 내가 그럼 선택한 직업이 계속 없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럼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중장년에게 이렇게 어렵게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이 사라진다면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공부해가면서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계속 따라다녀야만 된다는 거잖아. 사실 이제 중장년층에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기 삶의 만족을 높이고 또 그렇게 자기 삶을 깊은 의미를 뒀다면은 네. 사실 지금 그 불안한 그 마음은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또 당황해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굉장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불확실해 돼서 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제 대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삶의 만족을 더 가져온다는 그 의미 네네. 때문에 창직을 지금 자꾸 권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창직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내가 수익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취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창직 활동을 통해서 보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더 확실한 자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직 활동을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돼서 이것이 안정적인가 봤더니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네네. 자신을 찾아가서 아주 새로운 걸 도전한다면 아까 같은 그 불안에서는 사실 네. 안정권을 갖게 되죠. 네. 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다시 네. 생각해봐야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네. 계속 꾸준히 뭐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길은 있을 텐데요.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 잠시 살펴봤잖아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 키워드 7가지로 정리를 해봤더니요. 아, 이런 것들이군요. 첫 번째, 인공지능. 두 번째, 머신러닝이요. 네, 세 번째, 나노기술. 네 번째, 로보틱스. 다섯 번째, 3D 프린팅. 여섯 번째, 유전학. 일곱 번째,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Stop, sir. I believe your intentions to be hostile. Stop. You're afraid of change. I don't know the future. I didn't come here to tell you how this is. But I believe my father made me for a purpose. We all have a purpose. 아우 이렇게 4차 혁명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지금 중장년이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가뜩이나 사는 것도 머리 아픈데 4차 혁명에 따른 이 직업 키워드를 우리 채연 씨가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지금 중장년층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럼 쉽게 이걸 직업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가 좀 필요하긴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업화하는 방법은 이 트렌드를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사라지는 직업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뭐 IBM에서 나오고 있는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 뭐 얼마 전에 74회 우승자를 꺾었던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그 퀴즈 네.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이제 미국에 첫 그 AI 변호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페퍼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제 코타나 뭐 이런 비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시대죠. 네. 그러니까 쉽게로 말하면 이 직업화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군 또 열심히 일했던 직업 분야를 지금 트렌드에 어떻게 결합을 시키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형태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의 생성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소멸, 그다음에 새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융합이 되는 컨버전시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고 이 생성에서 이제 얼마큼 세분화 시키느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트렌드 기술 트렌드에 맞게끔 자기의 전문 직업을 네. 세분화 시키는 게 직업화하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분화. 자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중장년 창직의 키포인트 두 번째인데 지금 팀장님한테 바로 질문 넘어갈게요. 세분화 융합. 이건 또 뭔지 또 한번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창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발견, 세분화, 융합 이것은 원래 이제 옆에 계신 이제 교수님. 김백수 교수님께서 네, 네. 제가 10년 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했던 말이 바로 직업은 소멸과 생성과 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쉽게로 말하면 이 소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직업들도 있죠. 이제 그렇죠. 어찌 보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는 뭐 전화 교환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등불 켰다 껐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버스에 그 돈 안내요. 받는 언니들 없어졌죠. 그분들도 이제 다 사라졌지만 그분은 또 지역 측면에서 다시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네.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네. 쉽게 말하면 익스팅션 소멸된 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생성을 시키는 건데 네, 네. 예전에는 큰 덩어리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직업이라는 것도.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업종별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세분화시킨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직업 브랜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지만 꽃꽂이라는 말을 제가 혹시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전에 이제 주로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렇죠. 모이셔서 취미 활동으로 근데 하셨었죠. 지금은 꽃꽂이 강사나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말 안 쓰잖아요. 플로리스트? 그렇죠. 그래, 네. 플로리스트.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카지노,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전문 학교에서 하고 있는 네. 보면 과정들이 전부 다 직업화를 세분화시켜서 네네.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성에 대한 세분화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융합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IT와 건축이 붙어서 이제 우리가 UCT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네. 어찌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직업을 다시 만들어내느냐. 네,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완전히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창직을 좀 더 쉽게 하고 네. 중장년층에서도 기술과 기존에 있던 것을 융합시키는 컨버전시하는 행동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요. 네.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이렇게 손톱 관리해줬잖아요. 해줬죠. 요즘은 네일 아트를 네일 아트. 따로 네.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창직이 될 수 그런가요? 있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창직을 하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 있죠. 90년대는 우리가 이제 지식, 경제, 사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많은 산업혁명 같이 그런 혁명이 네. 몇천 년 만에 일어나다가 요 근래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90년대 말에 지식경제라는 말이 많이 활용을 네, 됐다가 네. 또 2008년에 와서는 이제 감성, 상상력, 맞아요. 창의성 이렇게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의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지금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거와 관련된 일, 또 예술, 사업, 기술과 관련된 일 이런 일들이 지금 점점 팽창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거를 만들거나, 그러니까는 이 창직이라는 말은 원래는 1인 1기업 시대에서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모든 네. 걸 다 하는 사람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의미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창업, 창직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이게 다르죠, 팀장님? 그렇죠. 이제 용어로 따지고 보면 다 다르죠.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했던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네. 똑같은 이제 창업과 창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데 네. 어찌 보면 이제 창업은 기업을 만드는 거죠. 네.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창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창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만 어찌 보면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교수님께 말씀하시면 1인 1기업이라고 네.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얼만큼 이제 영위를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도 보면 계속성의 유지를 가져가야 되는 형태고 네. 금전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이 창직이 이제 다르게 보면 창업도 돈을 못 보다가 망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창직도 자기가 좋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갔지만 결국은 계속성의 연속성을 가지 못할 때 그때도 이제 어찌 보면 둘이 공통점을 또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창직을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교육도 있을까요?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꽤 창직이다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만 주로 창업 교육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한 거, 또 기술 창업에 대한 거, 또 직업 세계를 부족할 수 있는 정보 능력에 관한 거 이런 교육들을 받으시면 좋은데 여기에 딱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창업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틈새 시장이거든요. 네. 그게 어디 있는가 늘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OX 퀴즈를 통해서 창직 활동을 취업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하나 씨는 1990년 자신이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부 미용실에 취업을 해서 체형 관리 영역을 사업화했다. 채연 씨. 저는 오요. 오? 네. 교수님. 네, 이거는 사실 창직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예. 왜요? 왜냐하면은 이 창직이라는 거는 새롭게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하거나 또 그런 어떤 그것만의 사업을 이 안에서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창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창업에 속하는 그렇군요. 거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재한 씨는 2000년 자신의 애완동물 사진 기술과 역량을 토대로 해서 기존 사진관에 취업했다. 네. 조재한 팀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게. 저는 X요. 답이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창직 활동이라고 저는 이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예요? 아, 예. 네. 오라고 볼 수 있죠. 오. 네. 왜냐면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라는 말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기술 ICT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취업 활동을 통해서 또 다른 생산성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본다면 네네. 그거는 자기만의 창직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일부러 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찍는 거 못했겠구나. 그런가 봐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채연 씨는 저요? 네, 네. 잘 들으세요. 창작 활동을 통해서 구현한 전력요금 실시간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 아이템과 전문 지식 등 해서 역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녀, 그러니까 땡땡땡 전기 회사에 취업했다.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창직 활동을 통해서 한 거니까 네. 저는 O요. O? 네. O? 사실이에요? 잘 몰라요. 전기회사 취직한 적 있어요? 해볼게요. 교수님 답이 예, 뭐예요? 답이 옵니다. O예요? 맞았어요. 네. 아. 근데 왜 O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네.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직입니다. 새롭게 직업을 네, 만들었다는 네.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OX 퀴즈를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이 자리에 없는 이하나 기자만 X네요. 네, 요즘 이 창직을 통해서 직업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TV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교수님, 뭐 창직을 할 때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 혹은 뭐 창직의 조건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새롭거나 기존에 없는 직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자리야 된다는 것이 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목적에 하나야 된다는 거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시장에서 나중에 직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직업이 아니라 직업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 윤리를 가질 수 있는 윤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 등 이런 것들이 함축된 그 직업화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창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팀장님, 이 중장년층이 다른 세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세대와 다르게 창직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네. 이게 뭐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인세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미친 짓이다. 그럼 뭐냐? 그 쉽게 말하면 늘 하던 일을 똑같게 항상 그 일만 열심히 해온다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도태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대로만 열심히 네. 하면
잘 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시대를 뒤떨어지게 하는 하나의 핵심이다. 네. 라는 말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직이라는 것을 다루지만 중장년층 분들은 아까 말했던 20년, 30년을 그 일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전문성을 살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게 현 시대에 얼만큼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트렌드를 또 따라가 주는 거에 대한 길도 조금 열어놔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건을 본다면 쉽게로 말하면 기존에 하셨던 이런 직업들이 세분화가 가능한 분야이냐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주어진 특수화된 그 주어진 업무로만 계속 지내왔었느냐 라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는 좋아하고 가슴이 벅찬 일이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년층이 이제 이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설레야지만 또 희망을 안고 나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이제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네. 라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 부분이 끝까지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을 했을 때 그러면 그 기존에는 그 기존에 했던 이 직업 분야가 없었냐는 거죠. 그 기업에는. 그래서 이 창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장년층에 한해서는 개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네. 기존의 것을 아까 말처럼 어떻게 결합해서 세분화시켜서 유지를 시켜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브랜드화를 시키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막 되게 막 자극적인 얘기.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막 와서 찔리는데요. 네. 자, 중장년 창직의 베일을 벗길 다음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키워드를 통해서 풀어보는 중장년 창직의 키포인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로 설정에 대한 건데요. 네. 진로 설정은 어떤 직업을 구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창직의 진로 설정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 좀 일단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 진로 설정하고 같은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직을 갖춰야 될 역량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새로운 거를 갖고 구현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자신감이 있는가, 또 그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역량도요 대단히 많습니다. 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전문적이고 네트워크랑 또 자기 역량 관리랑 문제 해결 역량이랑 소통, 대인관계 이런 역량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직업화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단계죠. 이것이 새롭거나 기존에 없었던 직업이나 일자리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구현 가능할 그런 시장이 있느냐, 또 이 직업을 구하는 그런 수요가 있느냐,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작업화 과정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직무 기술서라는 건 그 직업에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감이 있고 뭐 어떤 단계로 해야 되고 어떤 재료 가지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요약서를 작성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직업을 융합화하고 세분화하고 복합화시켜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드는 전체 과정을 설정 단계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진로 설정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창직을 직업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팀장님, 그럼 그 방법이 있나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간략하게 하나의 어찌 보면 직업화하는 방법을 창직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차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진로 설계라는 거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정 시기에 매번 바뀔 수 있다는 게 진로 설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창직을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너무 없는 곳에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하면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만 힘들어지고 네. 또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과 비교를 하면 아이템을 일단은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꼴 이제 창직의 브랜드 명이랑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직무 기술서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직무의 연속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직무 기술서를 쓰는 것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그러면 이 내 창직이라는 것을 창업으로의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업 계획서를 쓰면 20년, 30년 후에 사업 계획서를 쓰고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보면 거의 5년, 1년 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네. 대신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쉽게 말하면 망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우리가 망하는 시나리오를 쓰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어느 기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내가 버틸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네네. 잘못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기 자본이냐 아니면 자기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 또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느냐 또 자기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직업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짜서 그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를 한번 다시 재정립하자는 거죠. 네. 팀장님하고 교수님 뵙잖아요. 네. 저 두 분은 저렇게 빡빡하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계획적으로 너무 빈틈없이 사실 두 분 같아요. 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좀 한심하긴 한데 아니라고 손짓하시네요. 네.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럼 팀장님 아니긴 뭘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겠죠. 그러면 창직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법. 네. 한 가지? 아니, 좀 몇 가지 가르쳐 주세요. 강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 브랜드화를 시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상표권을 노출하고 그다음에 특허권도 내고 네. 이건 내 거다라고 네. 쉽게 말하면 찜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기존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융합을 시키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건 내 거다. 내 영역이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제 그러면 같이 할 사람. 어찌 보면 노동시장에 들어왔는데 자기 혼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데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그 일자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랬을 때는 자기의 새로운 분야를 했을 때 차별화가 무엇인지는 어찌 보면 컨셉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컨셉을 잡고 쉽게 말하면 요요 다 붙어라. 같이 할 사람들 붙여가지고 우리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하는 게 시장의 파일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창직 활동을 뭐 시작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네. 직면하는 사례와 극복 방법을 미리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중장년층 창직 사례가 참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사례를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예비 창직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통해서 극복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우선 창직 아이디어 도출 과정 중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창직 가능성이 확실한 아이디어를 찾기 어렵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네. 세 번째는 시장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지금 네.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교수님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도출 시에 고충이 있어요. 그 네. 고충에 이제 첫 번째는 사회 트렌드,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 이건 뭐 말이 다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틈새 시장을 찾는 거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분야의 현장 전문가한테 반드시 조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 창직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또 내가 이런 걸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 자, 다음은 창직 사업과 구체화 과정 중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창직에는 다양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지만 부족함이 많다. 네. 두 번째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데 국가 지원금 지원 제도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네. 네 번째, 홍보의 어려움이 크다. 네. 교수님, 이런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예. 구체화하는데 그 고민을 한 4가지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멀티플레이어를 좀 대봐라. 또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네네. 반드시 먼저 발을 띄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항상 네. 듣는 거지만 네네. 사실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니까요, 남을.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바로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네. 그리고 남이 성공한 거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대단히 중요한데 검증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응용해 보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들을 관찰해서 뭘 요구를 하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난 회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보고 네. 또 돈 안 드는 마케팅 방법 네. 또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좀 해본다면은 아까 같은 그런 방안이 대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걱정입니다. 네. 저는 이 그렇습니다. 방송하고서요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좋은 말, 저건 언젠가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전 대본을 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막 적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보는 그 책상에다 항상 놔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드적거리면요.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었거든요. 집에 가서 드적거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게 또-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그렇죠. 많은 걸 얘기해 드려서. 네. 네. 근데 교수님, 사실 뭐 창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교육기관이나 지원 정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창직이라는 것은 사실 새롭게 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도 마련되지 않고 그냥 창업과 관련된 거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작년이 창직을 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죠. 네.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그 속에서 다른 거 하나 붙이면 아주 다른 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게 퇴직자들이 그 역량을 우리가 분석해서 그 역량에 모자라는 거를 더 첨가한다면은 취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창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게 시장에서 네네. 그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주 생짜배기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데에서 새로운 거를 가미시킴으로 해서 아주 새로운 걸로 변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네. 그걸 갖고 있다면 사실 창직은 무수히 많은데 네. 그거를 너무 겁내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교육을 따로 받을 것보다는 네.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만 가지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창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팀장님 뭐 앞으로의 과제나 좀뭐 개선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많죠. 이제 보니까 학원에서는 창직이라는 게 신조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취업을 빗대서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오듯이 이게 유행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직업이라는 이 직업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어찌 보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창업과 같은 이 사업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정부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창조 이쪽에 하나의 사업 육성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따가 희석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측면이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노마드 시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모바일 직업 유무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누구나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을 직업으로 보고 창직으로 보고 창업으로 보는 이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직이라는 게 직업이냐 아니면 창업이냐 좀 모호한 경계선에 있지만 이러한 미래 시장을 본다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뒷받침되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년의 창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좀 우리 예비 창직가들, 특히 중장년 예비 창직가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가치성, 뭐 창의성, 혁신성, 도전성, 인내성,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제시를 하는데 보편성, 기여성 이렇게 이제 창직자의 정신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지만 직업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 됐건.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또 이 도전은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종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아마 그 삶은 값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 팀장님도 팁 좀 주고 가셔야죠. 네. 예, 오랫동안 해왔던 중장년층의 핵심은 바로 노하우죠. 네. 그리고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새로운 또 다른 기술로서 그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을 붙이고 융합을 하고 세분해서 창직,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직업 브랜드를 가지고 롱런할 수 있게끔 미래 시장에 도전하시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오늘 고생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드디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두드려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어떤 내용이 함께하죠? 네. 중장년의 재취업 비율 증가를 해서 청년들과의 세대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청년과 중장년을 이렇게 대립하고 뭐 이런 어려운 관계를 두고 볼 게 아니라 일단 배직장들 이렇게 맞들면 낫다고. 맞아요. 우리 네. 청년층하고 중장년층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자리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내일은 이하나 기자와 교수님과 함께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영원히 청춘이고 싶은 영포티라는 말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40대 중년들, 젊게 사는 우리 40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이 영포티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나이 드는 거, 늙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이 들고자 하는 세대를 바로 영포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기 참 어려운 나이로 여겼지만요.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 길어진 요즘에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은퇴 후에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몰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바로 일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일이 없다면 아마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네. 저도 역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쌩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중년들의 일자리 완성을 위해서 그녀가 돌아왔다서는 항상 열심히 정보 수집해 드릴게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